삼그리고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619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4월 1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윤 2월 23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계묘년 병진월 신축일이 되겠고 일진은 신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신금일간이 되겠고요.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진월이 되겠습니다. 진월에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사주를 볼 때, 사주 8글자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일간이 되겠고요. 일간이 태어난 월령이 다음으로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 신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는데, 이 신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8번째 천간이 되고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금이 됩니다. 신금이 되는 것이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물성으로 봤을 때는 쇠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기운적인 운기로 봤을 때 금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숙살지기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금이 관장하는 계절은 가을이 될 것이고요. 방향은 서쪽이 됩니다. 서쪽 하늘, 서쪽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금의 색깔은 백색이 되고 주관하는 신은 백호가 되죠. 백호.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이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도 이 정도 한번 추론해 볼 수가 있겠고요. 다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신금은 음금이 되겠습니다.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겠고요. 어저께 공부했던 경금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경금, 똑같은 쇠, 그 다음에 숙살지기, 가을, 서쪽, 백색, 백호, 다 같은 개념입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개념이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인의예지신 중에서 주관하는 것은 뭐다? 의를 주관한다. 그래서 신금일간들이나 경금일간들이 어떻다? 의를 많이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요. 특히 경금일간들이 혁명가들이 금일간들이 좀 많은 것이 바로 의를 주관하다 보니 이 의로운 것이 아닌 것을 잘 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회의 어떤 부조리라든가 또는 뭐 관료들이 뭐 썩었다든가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변혁하고자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일간들이 예를 들면은 사정당국 같은 데 있죠. 뭐 검사라든가 아니면은 국가정보원 같은데 이런 데서 일을 이제 하는 사람도 많고, 그야말로 체게바라 같은 혁명가도 있는 사람들이 많고, 특히나 은금이 신금보다는 경금은 단단하고 그런 뚝심이기 때문에 경금일간들이 혁명가들이 많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음금이라고 하면 경금은 양금이 되겠습니다.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죠. 그래서 같은 금, 같은 쇠라고 하더라도 그 성질이 다르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완철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야말로 강철 같은, 무쇠 같은, 그 다음에 금방 땅에서 캐는 원철 같은 개념으로서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투박하고 거칠고 날카롭고, 경우에 따라서는 땅속에서 금방 캐낸 것이니까 불순물이 섞여져 있기도 하고요. 녹이 슬어져 있기도 하는 그러한 순수한 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로 치면 그야말로 자연 그대로의 야생마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은금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금이다? 이건 세련되게 잘 정돈된 금이다라고 해서 보석이라든가 주옥 같은 거 제가 어저께 설명드렸지만 신금은 신부와 같다. 우리 새색시 있죠? 새색시 보면 되게 깔끔하고 이쁘고 웨딩드레스 입으면 정말 아름답죠. 그 신부와 같은 것이 바로 신금이다. 거무태티야 뭐 연탄재가 막 날라온다라고 하면 신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아할 리가 없겠죠. 말로 치면 적토마 같이 어떻게 해요? 잘 정돈되고 잘 재련을 받은 그러한 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금과 신금 이런 차이가 있는데, 경금은 용도가 있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강철 무쇠 같은 경우니까 강하게 정화로서 단련하고 간목으로서 정화를 도와주는 그런 구조가 된다. 그래서 경금 일간들은 쉽게 말하면 특전사 또는 어떤 개념, 그렇죠, 해병대 같은 그런 강인한 그런 정신력이 필요한 그런 일간으로도 볼 수 있죠. 그래서 경금은 정화로서 강하게 단련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신금은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보석과 같고요. 또는 도자기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잘못하면
깨지죠. 그리고 신부를 갖다가 웨딩드레스 입은 신부를 데려다가 저기 군 연병장 가서 뺑뺑이 돌리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활을 쓰기보다는 임수로서 부드럽게 도세주옥 해준다. 쉽게 말하면 새 신부를 갖다가 신부 화장을 이쁘게 하고 웨딩드레스를 딱 입히는 것이 바로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주옥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신금 같은 경우는 토가 많아지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경금도 마찬가지로 토가 많아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은 특히나 신금 같은 경우에는 토가 많아지게 되면 신금이 더럽혀진다, 오금이 된다, 또는 토가 많으면 토다 매금이 돼서 아주 좋지 못한 상황이 됐죠. 쉽게 말하면 신금이 토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결혼 예물시계가 녹이 쓰는 것과 같고요. 또는 토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물시계라 결혼 반지를 땅속에다 묻어놓는 것과 같다. 그러면 그 광채라든가 이런 거 싹 없어지고요. 조금만 지나면 금방 녹이 쓸게 되겠고, 좀 더 오래 지나면 완전히 못 쓰게 되는 그러한 환경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많아지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토가 많아지게 되면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목극토해서 토를 제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월. 자,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월지를 말하는 것이고, 월령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월지,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입니다. 계절. 이 8글자 중에서 이 한 글자, 바로 계절의 의미를 나타낸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추동을 의미하게 되고요. 추나추동 안에는 무엇이 내재되어 있느냐면 왕세의 개념과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세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왕하냐 또는 어느 오행이 약하냐를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이 월령을 가지고 왕세와 한열을 추론하게 됩니다. 추론하는 어떠한 키워드가 되는 것이고요.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는 것이 좋은 사주. 사주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어렵게 생각해요. 뭐 제 사주에 백호대살이 있는데 어떡할까요? 제 사주에 천을 귀인이 하나도 없는데 어떡할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주는 왕세와 한열이 중화되어 있느냐 또는 중화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부기빈천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또 이 사주가 중화되기가 굉장히 또 어려운 것이 또 사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 안에는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절기도 가지고 있죠. 절기, 이 월령 안에는 자 청명과 곡우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청명절까지는 목의 기운이 남아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고구가 지나면서부터는 토가 왕한 계절인데, 기본적으로 진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진월은 신자진 수국을 형성할 수 있겠고요. 신자진, 그 다음에 진유합금도 할 수가 있겠죠. 진유합금, 그 다음에 지술진술 토가 많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묘진 방합을 형성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유금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진유합금이 되죠. 거의 신금이 6월에 태어난 것처럼 이거는 굉장히 금이 왕하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신자진 수국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진이 있고, 예를 들어서 신이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자가 이제 저 뒤에 있을 수가 있겠죠. 자는 여기 일진에는 올 수가 없겠죠. 이렇게 해서 자가 이렇게 온다라고 하면 이건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더 뚜렷하게 보려면 이게 자 옆에, 진 옆에 자가 있는 것이 더 수가 더 왕이겠죠. 이러면 토가 왕한 계절이 아니라 수가 왕한 계절이 되기 때문에 거의 상관격과 같은 그러한 형상이 되는 것이고, 예를 들면은 인묘진 이런 방합을 형성할 수도 있겠다. 신묘일주에 예를 들어서 인시라든가 인연이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방합, 인묘진 방합이 형성되면 목국을 형성하게 되죠. 그러면 신금이 진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거는 마치 제다신약 같은 구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제 예를 들어서 축토를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미토를 이렇게 보게 된다라고 하면 또 술토를 볼 수도 있겠죠. 이거는 그야말로 토가 왕한 계절에 토가 다시 많아지게 되면, 이때는 신금 자체가 토가 많으면 오금되고 또는 토다 매금이 된다고 하죠. 모왕자쇠가 된다. 모자 멸자라고도 하고요. 모왕자고 모왕
자고라고도 표현해서 자고 이렇게도 쉽게 말하면 토다매금인데 어머니가 너무 강해서 자식이 잘못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수가 왕해질 수도 있고 목이 왕해질 수도 있고 금이 왕해질 수도 있고 토가 왕해질 수도 있으니 그러한 것들을 잘 살펴야 되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신금이 진월에 태어난 것만 놓고 봤을 때 진토라고 하는 것은 습토가 되죠. 물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다? 토생금 등이 금을 생할 수 있겠고 월령에서 신금인 나를 생하고 있으니 신금 자체가 약하지 않죠. 이런 거는 모왕자쇠가 아니라 자상이라고 해서 인성도 왕하고 모도 왕하다, 신금 자체도 왕하다 이렇게 세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먼저 임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뭘 한다? 신금을 도세주옥한다. 월지는 흙이지만 토지만 그래도 불안하죠. 신금 입장에서 언제 어떻게 저 토가 진흙이 나한테 묻을지 모르죠. 생년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신금이라든가 경금을 토로 생할 때는 항상 오금의 염려가 있다. 금이 더럽힌다라고 하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신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진토가 생겨준다 하더라도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또 보험 하나 들어야 됩니다.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토를 갖다가 통제시켜준다. 완전히 없애서 박살을 낸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토를 갖다가 적절하게 이렇게 토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절제시켜주는 개념이고 또 목 자체가 진월에 약하기 때문에 수로서 간목을 생해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월의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와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유유적절하게 취용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신자진 수국에 임수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오히려 설기태거가 돼서 좋지 못할 것이고 임묘진 목국이 형성이 된다 그러면 재다신약이 될 것이고요 등등의 문제가 있다. 진월은 그래서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잘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신금일간이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 일간의 특성 공부했고요. 월령의 특성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살펴보는 것인데 오늘 일간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 될 것이고요. 월지는 진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됩니다.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요.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하는 관계. 월지는 진토가 나를 생한다 해서 아생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아생자 육친으로 보면 뭐가 됩니까? 인성, 나를 생해주는 것은 인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인성은 다시 정인과 편인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음대 양이 되거나 또는 양대 음이 되게 되면 이거는 정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 양 또는 음대 음이 되게 되면 편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오늘은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되니 정인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일단 모왕 자상 일간도 세력이 있고 인성인 어머니도 왕하다 이렇게 보지만은 여기서 다시 토가 많아지게 되면 오히려 모왕 자쇠가 돼서 토다가 아니죠. 토다매금이죠. 토다매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진월의 신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진 안에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 무토라고 하는 그런 지장간들이 들어있죠. 당연히 무토 투출하게 되면 정인격의 모왕자세의 토다매금이 될 것이다.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예를 들어서 진중에 있는 을목이 투출하게 되면 얘를 가지고 격을 잡습니다. 신금 입장에서 음금이 음목을 보게 되면 저거는 재성이죠. 편재격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진중에 있는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걸 가지고 격을 잡습니다. 음금이 음수를 보게 되면 저거는 식신이 되죠. 식신격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월의 신금이 태어났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인격, 편재격, 식신격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일단 일간이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봤을 때 개수를 얻는 것보다 을목을 얻는 것보다 을목은 의미가 없어요. 을목은 개수는 신금을 도세주옥하지 못하고요. 을목은 토를 억제하는 힘이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를 보려면 임수를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목을 보려면 간목을 보는 것이 필요한 그러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해서 보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가 이제 개수가 투출된 명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오늘은 편제격이 아니라 식신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토가 이렇게 보게 되면 일제 축토를 가서 토가 다시 많아지게 되니, 이 토라고 하는 것은 천간에 무토기토가 투출된 것은 아니지만 토왕절에 토가 다시 많게 되면 보다 쉽게 말하면 오금에서 좀 더 토가 많아지게 되면 매금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토를 갖다가 억제시켜 줄 수 있는 글자가 필요하게 된다. 근데 연지에 뭐가 있습니까? 묘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묘목은 천간에 뭐와 같습니까? 을목과 같죠. 을목. 그리고 진 옆에 이렇게 묘가 있으면 방합이 성립된다. 준방합이라고 해서 목의 기운이 좀 세력을 얻죠. 그렇다고 해서 묘진이 있어서 방합이 형성돼서 토를 제거한다,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목보다는 토가 더 왕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묘목 가지고 토를 갖다 제거한다, 이거는 좀 거의 공력이 떨어지게 되는 구조가 되죠. 월간의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붙어 있으면 탐합해서 좋지 않게 보는데,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요 병화를 갖다가 극하기 때문에 합은 되지 않는 구조인데, 임수를 보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운 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다? 간목으로서 토를 갖다가 제거시켜 주는 것도 필요한데, 이 상황에서 간목을 취할 것이냐 아니면 임수를 취할 것이냐가 바로 관건이 될 것이고요. 그게 바로 어떤 생시를 얻을 것이냐 하는 문제로 귀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생시를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하죠. 무자시. 자, 무자시가 되게 되면은 월지에 있는 진중무토가 투출하게 되니, 아무리 개수가 투출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식신격이 되지 못하고 무토를 격을 잡게 되면 이건 뭐다? 정인 격의 진토 축토를 많이 보았으니 그보다 모왕 쇠에 또는 이건 토다 매금이 되는 구조가 돼서 좋지 못하게 됩니다. 이거 뭐 당연히 토를 갖다 제거해야 되는데, 이 무토를 제거할 수 있는 힘이 없고요. 기축시 마찬가지로 물론 매금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거 심각하게 신금을 오금시키는 그런 생시가 되겠죠. 좋지 못하. 제일 내가 봤을 때는 이런 것도 좋지 못하죠. 무술시 같은 거, 이거 완전히 이건 10중8구라고 그러죠. 10중8 9, 그죠? 10중 8구, 열에 9, 8은 이거는 매금이다. 매우 좋지 못한 구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임진시가 된다. 이런 경우에는 자, 토가 3개나 됩니다.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은 뭐냐면 다 습토죠. 진토도 습토, 축토도 습토, 얘도 습토죠. 그래서 임수, 신금, 개수가 다 통근 또는 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쁘지 않죠. 그리고 임수가 투출을 하였으니 신금을 도세죽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화가 있다 하더라도 병화의 공력이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토가 많으면 병화의 기운을 설해 갈 것이고요. 묘목이 생한다 하더라도 묘목은 화를 생할 수 있는 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화운이 좋을 것 같지만 토가 너무 많아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 모금 때는 그냥 토를 제해 주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지만, 수운 때는 화가 약한 상태에서 조우가 되지 않는 그러한 단점이 될 것 같고요. 갑오시가 되게 되면은 이 경우가 이제 간목의 토를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오를 받기 때문에 병화도 세력을 얻었지만은 결국은 보다 임수를 얻지 못했으니 신금을 뭘 할 수는 없다. 도세주옥 할 수는 없다. 임진시가 되면 임수로서 도세주옥이 가능하지만, 갑오시는 간목으로 토는 제했지만 임수를 얻지 못했다. 이런 경우에는 갑오시의 경우에는 운에서 임수가 오기를 기다리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진시의 경우에는 운에서 모군이 와서 토를 좀 제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 원국의 모든 것을 갖추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을미시가 되게 되면 이것도 좋지 못한 것은 충미충이 되는 것은 토가 많아지죠. 어떤 분이 어저께 질문을 했어요. 사주 원국에 어저께가 이제 저번에가 을유일에 묘유충이 되는 그러한 월이 있었습니다. 그죠? 지난번에. 근데 그분이 뭘 질문하냐면, 사주 원국에 충이 있는 것이 나쁘냐.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원국에 충은 좀 안 만드는 것이 좋다. 왜냐면 특히나 이런 충 말고 뭐 묘유충이라든가 좌우충이라든가 이렇게 충이 있게 되면은 천적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질병을 갖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사주 원국에 될 수 있으면 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고, 근데 어떻게요? 예를 들면은 개묘년에
계묘년 을묘월에 예를 들면 을류야 이렇게 태어날 수밖에 없다면 이 충을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사주 원국에는 충을 만들지 만자가 제 지론이고요. 그 다음에 병신시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신금을 얻었죠. 신이 뿌리를 얻을 수 있고 신용임수를 쓸 수는 있지만 이렇게 병화가 또 이렇게 쌍으로 옆에 있으면 이거를 쟁합이라고 해서 좀 좋지 않게 보는 그런 성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뭐 병신시 정도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무자기중 무술토가 많아지는 거 결코 좋게 볼 수 없다 정도 꼭 기억해 두시면 뭐 크게 어려움 없이 사주 신금 진월에 태어난 신금을 감명할 수 있다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